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조사 받는 방법부터 대응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조사를 받을 내용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열람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그날 고소인을 만나게 된 경위, 고소인을 만나서 이동한 동선, 참석했던 사람들 등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아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선을 따라갔을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이 되는데요. CCTV가 있는 경우 관리하는 곳에 찾아가서 보관 기간을 확인해보고 담당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거나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내가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선임 여부는 비용의 문제도 있으니 추후 결정하더라도 꼭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너무 몰랐다며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억울하니까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진술해서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꼭 조언을 받으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한 다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 전화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전화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이 될 때 꼭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용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한다고 여겨지면 경찰서에서는 종이로 된 소환 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으면 보통 언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확인한 후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셔도 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변호사 동행하에 나가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일정을 잡고 출석하면 됩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조사 동석을 해보면 담당 수사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대답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점을 흐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대답해야 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되고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언제 알게 된 사실인지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인지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인지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서 내용을 꼭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났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긴장이 풀리면서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말한 내용과 달리 적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적힌 내용을 지울 수도 없고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는 것까지 제대로 마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가서 조사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조사를 그냥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하거나 유도신문을 하면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고 뒤늦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꼭 고소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경찰 조사를 무작정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고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피하고 조사를 안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여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도 잘 받아야 하고 조사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아서 나의 억울함을 잘 설명해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도 안 받고 조사도 피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피한다고 생각하여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조건 조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조사를 받으면 좋을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지 꼭 상담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셔야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았지만 조사를 혼자 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동행만이라도 선임해서 같이 나가시는 방법도 있고 이후 절차를 모두 선임해서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에 변호사 선임비와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변호사를 어느 단계까지 선임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